예, 여러분 또 3부 방송에서 안녕하십니까. 예, 전 네. 2부 방송 말미에서 PD와 NL 예,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네, PD는 보통 노동 문제에 예, 좀 집중하는 예, 대학교 운동 계보고요. 예, NL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북한이나 반미 예. 이쪽에 조금 집착하는 그럼 우리 단체다. 림정석 동무께서는 NL 계열의 대부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PD 계열은 예. 기본적으로 좀 순진해요. 그러니까 노동운동 쪽을 많이 집착하다 보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김문수 의원이나 예, 뭐 하태경 씨 예.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PD 계열에서 예. 이제 국회에 계신 분들인데 예. 이분들 같은 경우는 노동운동을 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같이 생활하고 아, 또 노동자들의 권익이나 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의 향상.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진보에 제일 가까운 분들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 양반들은 순진해요. 노동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아, 근데 NL 계열은 아무래도 말이 세요. 반미, 친북 이쪽에 좀 많이, 그러니까 그 국가의 어떤 통일 이런 문제에 좀 많이 이슈화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쪽 계통인 것 문재인 같은데. 대통령 같은 경우는 PD인 척하는 골수 NL이었다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은 뭐 인권 변호사를 자꾸 운운하시는데 실제로 뭐 이미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했던 변호들이 예, 뭐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큰 비곁을 먹이고 뭐 수십억대 보상금을 포기하고 1억을 주고 퉁친다더니 뭐 말도 안 되는 범죄자들을, 외국인 범죄자들을 옹호한다느니 뭐 이게 왜 인권 변호사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NL 계열이 PD를 먹어버렸어요. 특히 대학교 운동가에서는. 왜냐하면은 말이 세고 행동이 과격하다 보니 사람 모으기가 쉬워요. 아, 그렇죠. 있어 아무래도 보이거든요. 선동되기도 네, 쉽고. 세 보이고요. 예. 근데 PD 계열들은 뭉쳐서 말할 게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숨어서 노동자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예.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동운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항상 뭐 경찰의 추적을 받고 파업을 하고 파업을 주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이제 이들은 늘 쫓겨다니거나 세력이 분산되어 있었고요. NL 계열은 이제 뭉쳐서 뭐 얼마 전에도 미국 대사관 담을 넘은 우리 대학생 예.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친구들이 있다 보니 액션들이 굉장히 과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NL이 PD에 먹혔죠. 대표적인 게 우리 정치권에서 정의당 같은 경우가 과거에 예. 계속적으로 노동운동을 하겠다고 정당을 만들어 놓으면 새가 약하니 이놈 저놈 다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NL들이 석 스껴 들어와가지고 예.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자리들을. 아, 그러니까 이 노회찬 씨나 예.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가 항상 빨갱이라는 식으로 몰아갔는데, 몰렸는데, 예. 사실 심상정 씨나 노회찬 씨가 빨갱이는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는 게 왜 빨갱입니까? 근데 이번에 뭐 심상정 의원이 변절한 거죠.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진중권 씨가 변절한 게 아니라 예. 심상정 의원이야말로 이제는 본인이 가진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이나 자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척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는 노회찬 씨가 살아계셨다면 저는 진중권 씨와 같은 스탠스를 취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정말 아까운 양반이 일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 허무하게, 아까운 양반이 너무 허무하게 사라졌죠. 그러니까 뭐 림종석 동무 같은 경우야말로 네. 사실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증언들을 그 당시에 그 학생운동을 했던 양반들과 얘기를 해보면 밑도 끝도 없이 북한에 보내고 밑도 끝도 없이 북한에 가는 바람에 학생운동이 괴멸했다. 그 새끼는 또라이다. 이게 사실은 80년대 학번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뭐 저기 임수정 씨도 네, 림수정 동무요. 예, 임수정 동무도 북으로 보낸 게 그러니까요. 임정석 예. 동무라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 학생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밑도 끝도 없이 그지랄을 해가지고 학생운동을 괴멸 상태로 몰고 간 학생운동의 어떤 반역자 뭐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게 실제로 현실입니다. 그 뭐 오늘 잠깐 뉴스 보니까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북한의 개별 관광을 허락하고 뭐 아니 근데 북한에서 허락을 해준답니까? 이게 우리가 뭐 할게요 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허락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이산가족 상봉 네, 이산가족 상봉 같은 네, 경우에는 그거는 뭐 저는 적극 응원합니다. 예, 뭐 이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살아계신 분들이 이제 네. 많이 안 계시니까 그분들 살아계실 때라도 좀 예. 그 가족들의 혈육의 정이라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건 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예, 그거는 좀 뭐 찬성하는 쌍방간에, 바입니다만 네. 근데 뭐 개별적인 뭐 북한의 관광이라든지 아니, 저희 금강산 관광 한참 할 때 예, 저희 갑자기 돌아가신 분도 계셨죠. 예. 어떤 금강산 할 때도 굉장히 제한 사항들이 많았었고 굉장히 억압된 분위기에서 관광을 즐겼었거든요. 네, 근데 개별 관광을 허락한다. 만약에 북한에서 허락한다 칩시다. 예,
그냥 단체로 인지급 벌리는 거예요, 이제. 뭐 조금만 트집 잡히면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또 그럼 대한민국 정부에서 구출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북한 김정은 우리 국방위원장의 또 대응이 사뭇 기대가 되는데 어떤 워딩을 보여줄지, 네. 뭐, 사뭇 주목되고요. 제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얘기했는데 북한에서 반응이 없거든요. 그냥 개가 짖는구나 생각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좀 제정신이었다면 네. 그 집권 초반에 이제 북한하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단순했어요. 대북 제재 해제였거든요. 이제 어떻게든 대북 제재 좀 예, 풀어달라. 우리도 예. 먹고 살자. 대북 제재 해제였는데 네. 이제 무슨 뻥을 치고 양쪽에서 이제 외면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는지 짐작은 갑니다만, 네. 짐작은 갑니다만, 차마 말은 못하죠. 예, 짐작은 갑니다만 사실은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론에서 예. 뭐 중개자니 네고시에이터니 떠들어대니까 예. 자기가 본인이 진짜로 예. 네고시에이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북한에다가는 대북 제재 물론 이제 얘기가 됐겠죠. 대북 제재 풀어줄게. 그 다음에 뭐 그 일부 그 핵 개발 기지 거기만 좀 뭐 폐쇄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했을 텐데 사실은 미국은 전혀 다른. 예, 미국은 뭐 나라였거든요. 전면적인 비핵화하고 이제 뭐 미사일까지 전부 네. 다 포기를 하는 걸로 해서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물론 이제 그 내부적인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때 그냥 시원하게 포기를 했으면 아마 미국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밀어줬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도 느꼈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 뭔가 보여줄 게 필요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북한도 뭐 우리나라도 지금 명운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북한도 명운이 다 했는지 아니면 뭐 내부적으로 반발이 심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기회가 물 건너갔죠. 이제 양쪽 이제 물 다. 건너갔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급하니까 예. 뭐 오만 외국에 나가서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정상회담 때나 뭐 여러 가지 뭐 어디 해외 나가면 예, 순방 왕따당하고 가면은 있지 않습니까? 예, 순방 나가봐야 뭐 동남아에서나 뭐 좀 뭐 그는 북한 얘기만 하는 이상한 새끼 예. 정도로 낙인이 찍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번 뭐 감비아 이런 데 가서 외교 성과를 이뤄냈다고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참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북한을 어떻게든 총선에 이용을 하려고는 할 텐데 이게 지금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 때처럼 북한과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이제 정치적인 감각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막말로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뭐 간첩설이 나올 정도로 북한과의 커뮤니케이션은 괜찮았어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이제 신뢰를 서로 네, 주고받았다는 게 김정은 그때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예. 좀 노회한 정치인의 느낌이 났었고요, 사실은.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권력을 장악했었고 나이도 네. 있고 하니까 권력 기반도 탄탄했었고 하니 어떤 대화가 됐었는데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는 나이도 어리고 뭐가 됐든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군부에 휘둘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애매한 포지션인데 네. 또 거기에 이제 좀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고 네, 트럼프라는 또 희대의 또라이가 나와가지고 압박은 해대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건 국제 정세예요. 예. 그럼 이 정해진 환경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냥 핑크빛 희망만 가지고 자기 혼자 동분서주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혼자. 뭐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요. 그냥 혼자 동분서주를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제가 나서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문재인이 나서도 되는 일이 없는데 왜 자꾸 나서냐 이 개 돼지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약간 이야기가 바깥으로 샜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이제 NLPD.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은 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북한하고도 등을 지고 네. 이제 그 남한 공산당을 수립해서 아마 이제 푸틴처럼 장기 집권을 노리지 않나. 뭐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예. 공수처와 예. 검찰 개혁을 들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이제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제 중국의 어떤 공안의 그런 부분 부러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을 네. 또 도입을 해서 네. 본인의 권력 기반을 탄탄히 하고 네. 또 경찰의 유일한 어떤 대항마가 검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의 이제 힘을 어떤 힘을 약화시키면서 약화시키고 자신의 충직한 개인 예. 경찰에게 예. 어떻게든 권력의 일부를 예. 줌으로써 예. 뭐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 2부에 말씀드렸던 그런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자꾸 뭔가 권한을 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 않나.
제가 조금 위험한 발언을 할 텐데 사실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네.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사실은 지금은 군부에서 일어나서 그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정상인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미 이제 군사정권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심한 상태니 뭐 국방부 장관이 하는 말 보면 어처구니가 없고. 이게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인지 북한 국방부 장관인지 헷갈리잖아요. 예. 하여간에 참 박정희 대통령께서 많은 이제 업적도 쌓으셨지만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던 그 상황이 이제 지금 문재인이라는 이제 공산주의자를 대통령으로 앉힌 대한민국 현실에 있어서는 군인들이 더 이상 뭔가를 도모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낳지 않았나. 그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요. 예. 실제로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저는 예. 굉장히 그때 경악을 했었는데 예. 그때도 뭐 비슷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NNL이나 예. 이런 관련한 문제 때문에. 예. 그랬을 때 이제 군 내부에서 예. 쿠데타랑 관련된 그들의 농담이 오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때 어떤 농담이 나왔냐면 예. 지금은 예. 5.16이나 예. 12.12 같은 게 불가능하다. 예. 차가 막히고 예. 핸드폰이 많아서 예. 군사 쿠데타가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예. 씁쓸히 담배를 한 대씩 피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것도 뭐 맞는 말이죠. 사실은 이제 네. 국민 정서랑도 맞지 않고.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검찰은 뭐 손해진 그러니까 어떤 청와대 힘을 뺏기고. 개로 만들기 예. 위해서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칼날을 들이대고 있고요. 예. 경찰은 원래 뭐 듬직한 개혁고요. 예, 듬직한 경찰은 단 한 번도 대통령에게 척을 진 적은 없어요. 어떤 정권이든. 그렇죠. 뭐 네. 그러니 이제 유일하게 남은 건 우리 군인들인데 뭐 군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대한민국 육군이 예. 뭐 육사라는 게 예전 육사 같은 느낌은 아니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투표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저희가 바꾸려면 말씀드리고 싶은 투표밖에 없는 거는 거고요. 이번 총선 때 네. 진짜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민주당 투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심상정 의원이 대표로 있는 제가 민주노동당인가요? 정의당이죠. 정의당이죠. 제가 오랫동안 정의당을 지지해 왔고요. 예, 저도 뭐 비례투표는 항상 정의당. 정말 오랫동안 했으니까. 노회찬 심상정 의원을 지지해 왔던 사람인데 이번만큼은 예. 저는 굉장히 정의당에 실망을 많이 했고요. 특히 노회찬 씨가 자살했을 때 예. 자살하기 직전에 예. 마치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이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열린우리당에서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랬던 모습을 똑같이 봤거든요. 노회찬 의원이 전 의원이 뇌물이나 이런 공세에 시달렸을 때 정의당에서 등을 돌렸어요. 그렇죠. 뭐 보여주지도 않고. 책임지라는 식으로 예. 얘기를 했었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 놓고 뻔뻔스럽게 이제 와서 정의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민주당인데 민주가 없고요. 예. 정의당인데 정의가 없고요. 예. 자유한국당인데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당이라는 게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하지만 현 정권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은. 그러니까 뜨끔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뭐 나라의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이제 투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봤을 땐 터닝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향후 한 20년 정도가 달려 있는 예. 터닝 포인트라고 이번 선거가 저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을 막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공산화가 문제가 아니고요. 공산화가 되기 전에 나라가 망할 거예요. 그러면 북한의 흡수통일이 되든 예. 중국에게 나라를 복납하든 예.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하여간에 뭐 기승전 지금 선거인데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번 선거 보시죠. 얼마나 웃깁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문희상 씨 같은 경우는 뻔뻔스럽게 서점 주인에 불과한 자기 아들을 자기 지역구로 내보내놓고 이게 공명정대하다고 우기고 있어요. 세습이 아니다라고. 아니 뭐 북한에서도 세습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들로서는 뭐 투표를 통해서. 본인이 뭐 왕족인 줄 아는 모양이죠. 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그리고 뻔뻔스럽게 김현미 의원 지역구에다가 이제 청와대 대변인, 전 대변인을 갖다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순진했냐면요. 그 뭐하러 비선실세를 합니까? 최순실 씨를. 그냥 어디 지역단체장 하나 자리 하나 만들어주기가 쉽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랑 친구였다는 이유로 지금 울산시장도 하고 있는데 최순실 씨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어디 시장 하나 못합니까? 그렇죠. 뭐 그분 어디 서울시장이나 뭐 장관 자리 좀 앉혀주고 당당하게 일을 하게 해줬어야지.
그 왜 비선실세라는 엉뚱한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사단을 만드냐고요. 최순실의 그 정무 감각은 탁월했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순진무구했고 이 민주당 정권이 얼마나 악랄한지는 이제 단순 비교만 해도 알아요. 지금 최순실 사태가 터지자마자 정유라 같은 경우는 싹 다 학교 잘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조민 보십시오. 어떤 처벌이 있고 뭐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지금? 그때 뭐 정유라 씨는 실형 판정 받았을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청문회 중이었고 조사 중이었고 논란 중이었어요. 그때도 1회에선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제적을 시켰죠. 근데 조민 같은 경우는 명백하잖아요. 조민도 똑같아요. 정유라랑.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근데 조민은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지금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면 정의, 남들이 한 거는 뭐 부정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박근혜가 순진했던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세상에 저는 문희상 씨 아들이 선거에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본의 저희가 국회의원 세습을 굉장히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을 누구보다 싫어한다고 떠들어댔으면서 일본식이 되게 부러웠던 거예요. 권력을 세습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분은 좀 일본 좋아하시잖아요. 문희상. 그죠? 뭐 합의를 보자는 뭐 다시 박근혜식 합의를 도출하자고 뭐 얘기도 했었죠. 예. 욕을 많이 먹었는데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지역구 넘기도 만약에 의정부 시민들이 이 아들이 만약에 국회의원 당선이 됐다. 그 동네 수준이에요. 슬픈 얘기지만 이 선거가 있는 국가에서는 정치인들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 정치인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지역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산에서 만약에 또 민주당에서 집권을 한다? 그 집값 떨어지고 감수하세요. 당신들이 그 집값을 떨어뜨린 정권에 대해서 국회의원 뽑아주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말입니까 이게? 그렇죠. 뭐 내 딸기를 때리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을 계속 시켜주면서 무슨 불만을 얘기합니까? 뭐 김현미 장관께서 뭐 일산 수준이 낮아졌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 안 나오셨나 봐요. 일산 수준이 떨어져서. 수준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수준 올려줄 수 있는 뭐 고민정 씨한테 투표를 하시겠다 그러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놓고는 뭐 상대방이 뭐 보수 유튜버였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아니 보수 유튜버라 칩시다. 그러면 그렇게 막말해도 되는 겁니까? 동네 수준이 보수 유튜버 한 명 때문에 떨어졌다고 말할 정도로 그 동네 수준은 그렇게 바닥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뭐 사실은 김현미 장관 덕분에 일산 집값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뭐 수준이 네.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고 그게 김현미 수준인 거예요. 사실은 그 수준이니까 김현미 정도 되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먹었겠죠. 그게 또 우리 정권의 수준이고요. 네. 그러니까 정신들을 잘 차리셔야 돼요. 기껏 뽑아줬더니 헛소리 삐약삐약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편에 든 사람들을 다시 찍어준다? 그거는 당신들이 정신병자인 거예요. 하여간에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매일매일 터져나오는 그 어이없는 정부의 어떤 뉴스 이런 걸 보면서 하루하루가 살기가 무슨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드는 생각은 그냥 현금 있잖아요. 그냥 금이나 사 모으세요. 부동산도 의미 없고요. 그냥 있는 집 다 팔아버리시고 그냥 금을 사세요. 금은 세계의 공통의 통화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금을 사는 게 맞아요. 뭐 그것보다도 그냥 외국으로 가세요. 외국으로 가셔서 그냥 거기 가봐야 없어요. 금 있는 게 최고예요. 금 가지고 있다가 뭐 할 겁니까? 다 공산하면 이제 사유재산도 없고 뭐 금도 다 뺏어갈 텐데 보관할 데도 없고. 그것도 그러네요. 네, 뭐 방법이 없어요. 이제 뭐 글로벌 시대에 옛날 같은 뭐 조선 시대도 아니고. 하여간에 이번에 선거만큼은 내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나에게 따귀를 때리고 능욕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고 그나마 개새끼들이지만 내 따귀는 안 때리는 애들이 누군지 그걸 구별하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나한테 먹이를 주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국민에게 먹이를 주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적어도 내 밥그릇을 집어던져서 깨버리는 그런 애들한테는 투표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살아가야 할 날이 일단 있으니까 그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불확실성을 높이는 그런 국가에서 살고 싶으신지 아니면은 예상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살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으신지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번 투표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투표를 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나라 거기는 살리는 수명이 길입니다. 다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니까 네. 하여간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총선이 이렇게 기대되는 적은 또 처음이네요. 저는 사실은 기대는 안 돼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면 이제 각자 노생해야죠. 뭐 어떡합니까 이제. 왜냐하면 분노해야 될 자들은 투표를 안 하고요. 예. 광신도들만 투표를 하는 현상이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투표를 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거죠. 욕할 자격도 없어요. 예.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도 없고 사실은 네. 그런 그러니까 현실이니까. 투표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희도 한 장이고요. 저도 한 장이에요. 문재인도 한 장이고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평등하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한 장이에요. 유일한 권리죠. 투표 하나예요. 네, 유일한 권리예요. 유일한 권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낱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건데 그걸 날려버리고 세상이 불평등하다, 세상이 어떻다? 뭐하러 떠듭니까? 평등할 수 있는 그 자기 종이 한 장도 행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기대하지 않으면 이제 모두가 죽는, 이제 모두가 힘들게 이제 삶을 이어나가는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투표하시고요. 꼭 투표하세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까요? 네,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